60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반.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어느새 30년이 됐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삼키며 이불을 걷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옆에서 자고 있다는 온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온기는 남편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순을 앞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부터 지은의 하루는 늘 이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은은 늘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중풍 환자의 눈빛이라기엔 너무 맑았고 너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은은 익숙한 손길로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지금은 멈추는 게 더 어색한 일상이 됐습니다. 부엌으로 나와죽을 끓이고 미역국도 조금 끓였습니다.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자기 손으로라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늘 산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늘 강했습니다. 밥 차렸어? 네, 어머님. 상을 차려드리자.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어보더니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자, 싱거워. 30년을 해도 늘 이 모양이야. 지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더 큰 말이 쏟아진다는 걸 3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잠시 뒤 남편 동현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 밖에서는 신사. 하지만 집에서는 지은을 공기처럼 대했습니다. 밥. 인사도 눈길도 없었습니다. 동현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은 재산 정리 안 했어?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있잖아.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지은의 친정엔 재산이라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현도 알면서 늘 받아와라는 말만 했습니다. 염치도 없네.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친정에서라도 뭐 좀 받아와야지. 그 말은 늘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 30년 동안 이 집에서 밥만 먹고 산 사람이었을까요?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가정을 유지한 시간이 전부 밥값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동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거야.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지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짜증과 모욕이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설거지, 청소, 손님 맞이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날도 지은의 손끝을 감시했습니다. 오후에 시동생 부부가 오자 거실에선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비용이 더 낫지 않아요? 병원비 반반 하기로 했잖아요. 형수도 같이 사니까 부담해야죠. 지은은 말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몸으로 돌본 사람이 오히려 돈까지 더 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던 시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렸지만
그 안에 분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밤 11시쯤 시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보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시아버지가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고 무언가를 쓰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 놀라 아버님 하고 부르자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몸을 무너뜨리듯 누웠고 다시 평소처럼 떨리는 손과 흐린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그날 이후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아버님은 정말 중풍이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의심은 곧 더 큰 현실 앞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며칠 뒤 지은의 친구 경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너 남편 조심해. 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있더라. 지은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도착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현은 지은과는 한 번도 짓지 않던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화려했고 동현은 그 여자를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시아버지 앞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 어떡하죠?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리켰고 지은이 펜을 쥐어들이자 서툰 글씨가 적혔습니다. 알고 있다. 참아라. 곧 알게 된다. 지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더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0번째 생일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그날도 새벽부터 움직였고 아무도 축하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우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그래도 자식이 생일은 챙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촛불이 켜지기도 전에 식었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대. 남편 동현은 서류 한 장을 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오늘 당장 나가. 지은은 멍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자기 인생이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동현은 냉정했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어? 그냥 밥이나 먹었지. 나도 이제 남은 인생 즐기고 싶다.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거실을 둘러보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지은은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동현은 잘라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예 아니야. 권리 없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나가. 30년 밥 먹었으면 됐지. 그리고 아들 준우마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요. 엄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지은의 심장을 정지시키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결국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만 넣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눈빛이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을 지은에게 밀었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마라. 열어봐라.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아, 쓰레기까지 챙겨가시네. 빨리요.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60번째 생일날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은 하늘만 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겁게 느껴지던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지은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봉투, USB, 작은 녹음기,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첫 장을 펼쳤고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 등기 서류. 소유자 박지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혀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녹음기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꼭 들어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중풍 환자의 흐릿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했고 단단했습니다. 지은아, 나다. 내가 이 녹음을 남긴다. 내가 이걸 듣는 날 너는 아마 쫓겨났을 거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웃고 있겠지. 나는 중풍 환자가 아니다. 나는 다 봤다. 다 들었다. 너를 하녀처럼 부린 말들, 너를 무시한 시선들, 아들이 바람 피우는 전화, 손자가 엄마를 버리자고 한 말까지. 지은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너만 달랐다. 너는 매일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말 못하는 나에게도 말을 걸어줬고 내 손을 잡아줬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너에게 남겼다. 법적으로 다 끝냈다. 누구도 뺏지 못한다. 녹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은아,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다. 지은은 가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은은 친구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나 오늘 갈 데가 없어. 경숙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와. 지금 와. 밥 해둘게.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경숙의 집에서 미역국 한 숟갈을 뜨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마침내 끝난 거라고.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남의 사람으로 살았던 시간이 오늘로 끝났다고.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가 예순의 지은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줬다고. 지은은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살려야지.